이게 오늘 문법도 2회독 수업을 진행할 건데 7과 문법만 2회독 수업 치고 올 거고요. 우리가 이제 클카로도 문법 내용을 어느 정도 암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리를 하되 특히 문제 풀 때 어떤 부분에서 자꾸 오류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11월 8일차 회차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유닛 제목 쓰는 긴 네모칸 있죠. 거기에 내신 문법 2회독이라는 제목을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과가 시험범이기 때문에 문법 포인트는 총 4개가 나오고 다행스럽게 동북중과 가원중이 그 4개 중 2개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 2개에 대한 내용은 같이 2회독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아래쪽부터 내용 가겠습니다. 시간의 접속사였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띠는 접속사. 자, 우리가 이 내용 정리하려면 아래쪽에 마인드 매핑을 조금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접속사라는 녀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건데 일단 동의가 접속사는 뭐 하는 애일까? 그렇지. 절과 절. 한마디로 문장과 문장을 뭐 해준다? 연결해준다. 그런데 우리 이젠 좀 알아. 우리 이제 이런 고급 명칭도 알아. 뭐냐면 영어에서 이 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장이라고 하면 그냥 꾸며주기만 하는 역할의 문장이 있고 반드시 꼭 필요한 문장이 있어. 그리고 이때 우리는 기서야 꾸며주는 문장만 이끈다 라고 하면 무슨 절이지? 그렇지. 부사절이라고요. 반대로 꼭 필요한 문장이 무슨 절일까?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은 말 그대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묶어도 둥근 가로를 묶는 절이고 명사절이라는 건 동의가 문장이지만 누구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야. 명사절. 그게 누구 자리야? 주어 목적.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묶어도 우리가 대괄호로 묶는다까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면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그 긴 문장이 주목보 자리, 한마디로 명사 역할하는 문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접속사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아니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부터 한번 시작을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가운중 같은 경우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저희 이번 시험범위 아닌데요 하시면 안 되는 게 중간고사 시험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종류에 누가 있는 걸 알죠? 그치, 한마디로 어떤 의미 지닌 애들? 또는 이유 조건이었어요. 맞아요. 요 3개 정도 외우면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누구일까요? 동익씨 누구죠? 네. 그렇죠. 대시 있습니다. 우리 가원중은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접속사 대시였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시간의 접사랑 비교하는 문제 나와요. 중간고사 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가 다른 것은 하고 전부 다 빈칸을 뚫어놓을 거야. 접속사 자리에. 근데 다르다는 건 일단 우리가 그럼 빈칸에 들어간 접속사가 지금 부사절을 끌려고 나온 걸까 명사절을 끌려고 나온 걸까 부터 첫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1번입니다.
전부 다 빈칸에는 일단 접속사가 들어갈 거래. 근데 다른 놈 한 놈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연필로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가 뭘지를 한번 적고 그 다음에 정답 하나를 골라내보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연필이나 샤프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 끝났나요? 빠릅니다. 동의 끝났고. 기속 끝났어요? 1분이나 줄 필요가 없었네. 우리 엘리트들이 모였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사다. 그럼 쌤이 이거부터 접근하라 했어.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부터 접근하라 했어. 자, 그럼 동의기 한번 대답해볼까? 1번에 들어가는 요 접속사는 지금 부사절 끌고 오니, 명사절 끌고 오니? 명사절이. 그 근거가 뭘까요? 왜냐면은 주어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뒤에 절이 하나 더 있는데 앞에 비동사가 지금 he is에 있는 is가 진짜 동사일까 아니면 뒤에 있는 is가 진짜 동사일까? 맞아, 얘가 진짜 동사야. 그 말인즉슨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싹 다 누구 역할을 하는 애다? 주어 역할. 그러면 명사절이네. 그러니까 접속사는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민이 일단 요 빈칸에 어떤 접속사를 넣었나요? when을 넣었어요. 그럼 무슨 절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고 있었다. TV를. 자, 여기서 스탑해볼게요. 이제 접속사 절이 나올 건데 얘들아, 이 접속사 절을 내가 안 썼다고 생각해봐. 근데도 앞쪽에 이미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다 있어. 그럼 앞쪽은 지금 완벽한 문장이야? 아니면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야? 이미 완벽해요. 그 말인즉슨 뒤에 나오는 문장을 우리가 꼭 써야 된다? 아니면 안 써도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부사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이유, 조건 셋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의미적으로 너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난 TV 보는 중이었어. 적합하니까 when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고요. 3번은 일단 맨 앞이야. 그럼 주어 자리인가 했는데 기선은 뭐 썼나요? 잘했어요. when 썼어요. 자, 우리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맨 앞이면 무조건 주어 자리 명사절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you tired 나왔는데 하고 지금 you should take 이미 주동주동 나왔는데 뒷절을 볼게요. 너는 가져야 한다. 휴식을 이미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앞절은 어떤 절? 안 써도 되는 절. 한마디로 부사절이 돼요. 근데 여기서 혹시 오류를 못 찾으셨나요? 볼까? 선생님, 쌤이 늘 얘기하죠.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주동이 다 나왔는지까지 확인하라 그래. 근데 tired는 얘들아 뜻이 뭐야? 피곤한. 그럼 동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라고 표시를 사실 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린 요 절을 어떻게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걸까요? When you? 얘는 동사가 아닌 거잖아. 동사 집어넣어야지. 뭐 넣어야 되겠어? or 들어가야지.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오답이 많이 나. 그래서 일부러 한번 집어넣어봤는데 애들이 자꾸 주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동사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동사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구문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간의 접속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종류에 대해서. 자, 오늘 클카에서도 이 시간의 의미를 지니는 접속사 종류 주르르륵 썼던 것 같은데 한 명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when은 제외해주세요. 방금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일단 when은 얘들아 접속사일 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언제 아니라는 점 구분하시고요. 자, 기서 하나 얘기해볼까? 뜻이랑? while 뜻은? 그렇지. 뭐뭐 하는 동안에. 수민이. 뜻은? 그치, 뭐뭐 할 때까지. 동희.
오, 고급 나왔어, 고급. as soon as 뜻은 뭐야? 그치, 우리가 뜻을 안 외우면 의미가 없다. 자, as soon as. 수민아, 무슨 뜻일까? 뭔가 적합하게 뭔가 약간 비슷해 갔는데 뭐뭐 하자마자 정확하게 지금 뜻 혼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따가 요거는 카드 써주세요. 그리고 또 기사에 뭐 있을까? 그렇지, before, after 나오죠. 뭐뭐하기 전, 후.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하나 안 났습니다. 뭘까요? as죠, as. as는 쌤이 when의 뜻 또는 while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 했죠?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면서 뭐뭐 동안 이런 뜻 둘 다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뜻부터 정확히 외우자라는 것부터 일단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접속사에서는요.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접속사가 들어간 절을 무슨 절이라 했지? 부사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간의 의미를 지니는 접속사가 이끄는 그런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안 되더라? 뭐가 안 돼? 미래시제. 그렇지. 미래시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제로 대체하나요? 현재 그렇죠.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현재 시제라면 우리가 반드시 무슨 일치까지 신경 써 주어야 합니까? 수일치. 그렇죠. 반드시 주어와 동사 간의 수일치까지 본다. 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의 접속사에 해당하는 그 부사절은 무조건 현재 시제만 쓰라는 거예요? 아니요. 과거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만 안 되는 거지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시제는 본인이 써야 되는 시제대로 갖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이제 아래쪽에 주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부분들 유의하면서 푸세요. 쌤이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문제 풀 때 이런 것들 표시 안 하면서 푸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 첫 번째로 반드시 접속사절, 즉 부사절은 괄호로 묶어서 분리시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묶고 끝내시면 안 돼요. 이 괄호 안쪽에 진짜 주어 동사가 다 있는지 구문 분석하셔야 됩니다. 동사가 아닌 애한테 동사 표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둥근 가로를 묶었던 그 부사절 있죠? 부사절과 주절, 그러니까 접속사가 안 들어가 있는 절, 걔네끼리는 서로 무슨 일치가 돼야 된다 했지? 수일치. 진짜? 시제일치. 시제일치. 수일치는 오로지 주어랑만 시키면 됩니다. 반드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when의 역할을 잘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when은 이미 너네 알다시피 접속사인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의문사일 때는 어떤 뜻이야? 언제 이거야. 근데 쌤이 이거를 이제는 얘들아 이렇게 역할 두 개 있으니까 구분해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내용을 얘기해 줄 거야. 자, 만약에 뭐뭐 할 때, 즉 접속사로 쓰였어. 그러면 얘는 시간의 의미를 지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when 절에서는 무슨 시제 안 된다? 미래 시제 안 된다. 하지만 언제라는 뜻을 가지는 when은 의문사잖아. 접속사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when 뒤에 will 나왔네 무조건 틀렸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뭐 할 때 그런 의미로 쓰인 when일 때만 미래가 안 되는 거지 언제라는 의문사 when으로 쓰였을 때는 뒤에 미래시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when의 역할을 구분한 다음에 will을 쓰는 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거를 판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둘 다 아래랑 위쪽에 when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 when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I will be angry. 나 진짜 화날 거야. 뭐 할 때? 너가 그 게임 시작할 때면 나 화낼 것 같아.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지금 쌤도 해석했지만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할? 네. 그럼 접속사란 말이야, 지금. 그럼 우리 쌤이 항상 접속사 저를 이렇게 둥가루로 묶고 분리시키라 했죠? 왜냐면 일단 얘 접속사면 will 돼, 안 돼? 그럼 지우고.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동사 뒤에 s 붙일 필요는 없어. 그냥 동사원형으로 냅두면 돼. 그럼 여기 앞쪽에 쓰인 will은 우리가 지워야 될까 안 지워도 될까? 안 줘도 돼요. 그렇지. 쌤은 접속사절 안에서만 안 된다 했지. 여기 주절 파트에는 미래를 쓰든 뭘 쓰든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니까 얘는 지금 틀린 문장이야. 근데 두 번째, when will you come? 해석해볼까? 언제? 너 언제 올 거야? 얜 지금 언제란 말이야. 그럼 미래시 쓰는 거 가능하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가능하다 했잖아요. 얘는 가능이에요. 왜? 접속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까지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문법 포인트 4개 중 첫 번째 접속사 when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빠르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볼 두 번째 어법 포인트 내용은요, 바로 사형식입니다. 자, 긴 말 않겠습니다. 쌤이 얘기했듯이 아무리 우리 이번 시험 범위 사형식이라고 해도 학교 시험에서 사형식 문장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1부터 5형식 다 낸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1형식부터 5형식 간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했는데 말로 점검해 볼게요. 자, 1형식 어떤 구조죠? 주어? V. 주어 동사밖에 없습니다. 뒤에 부사나 이런 애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수민이. 2형식은요? 오케이. 자, 수민이 기서 3형식은요? 오케이. 그럼 이제 4형식 내용 가볼게. 얘들아, 4형식. SVI. 아, 훌륭합니다. 주어, 동사, IODO다. 해석법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O라는 알파벳이 상징하는 게 뭐야? 그렇지. 그럼 IODO면 목적어가 일단 각각 두 개라는 건데 IO는 무슨 목적어를 하고? 감정. 그렇지. 간접적인 목적어다 했어. 그럼 반대로 DO는 무슨 목적어라 했지? 직접 목적어라 했어요. 그럼 선생님, 얘가 간목인지 직목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해석으로 구분하셔야죠. 자,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에게. 을.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간접 목적어가 뭐뭐에게 하면서 그 받는 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4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소형식. 그렇죠. 그리고 이때 우리 4형식 동사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나 데리고 나온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구누구한테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를 두 개나 데리고 오려면 여기 동사는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의미적으로 성립이 될까요? 뭔가를 해줘. 준다는 의미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뭔가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무슨 동사로 하기로 했어? 수요. 그렇지.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생각해보면 된다 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여동사의 예시를 한 명당 2개씩 들어볼게. 동의. Make by. 그치, make,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요?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오케이. 수명이 2개. 뜻도 해줄까? give, send, 보내주다. 오케이. 자, 기서. 영어 뜻, 영어 뜻. lend, 빌려주다. tell, 말해주다. 그 외에 write, 써주다, show, 보여주다, bring, 가져다 주다 등등등등 겁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수요동사고 이런 구조로 갖추면 4형식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방금 얘기했듯이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더라. 그럼 일단 주어, 동사는 고정이더라. 대신 우리가 두 목적어의 순서를 어찌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바꿔서 을을 해당하는 디오를 먼저 쓰고 아이오를 뒤로 빼야 된다. 하지만 아이오가 뒤로 빠질 때 혼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를 데리고 빠져라. 훌륭합니다. 전치사를 끼면서 아이오 이렇게 뒤로 빼라. 왜? 그래야 얘는 전명구 하면서 묻고 우리가 버리고 목적어 하나만 남기면서 3형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생긴다. 바로 뭐냐? 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꿨을 때 어떤 전치사 쓸 거냐? 그겁니다. 경우의 수는 몇 개죠? 3개. 훌륭하십니다. 누구일죠? 그, 오케이. 나 그럼 to 쓸까, 없을까 결정 지어주는 애는 누구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 녀석이 이렇게 결정을 지어줄 거다. 그런데 쌤이 이렇게 외울 때 to, for, of 요 순서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짝꿍인 동사의 종류들이 점점 많아진다. 한마디로 of랑 짝꿍인 동사 그리고 for이랑 짝꿍인 동사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외우고 나머지 수요 동사들은 다 to랑 짝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어. 자, 소민아. 이 of랑 짝꿍인 동사는 누구세요? 그치, 물어봐 주다 ask였습니다. 그럼 기서야, for이랑 짝꿍인 동사 두 개만 얘기해볼까? make랑 buy 좋습니다. 이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개수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 동익이. cook, get, fine. 와우,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총 5개. 잘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나머지 수요동사는 다 to랑 짝꿍. 뭐 give, send, tell, show, write, bring 뭐 등등등등 다 to랑 짝꿍이야. 그런데 반드시 조심하세요, 여러분. to 쓸지 for 쓸지 of 쓸지 어쨌거나 이 전치사는 뒤에 어떤 애랑 붙어 먹는다고? 아유, 그치, 한마디로 어떻게 해석되는 애들? 뭐뭐? 4개.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왜 짚어주냐면 얘들아. 사실 요 전치사 플러스 IO는 전명고라서 내가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뭐뭐에게라는 간목이랑 전치사가 붙어야지 간목도 아닌데 전치사를 써. 그럼 꼭 이 셋 중에 쓸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해석도 안 해보고 기분이가 무조건 to, 바이니가 무조건 for 막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예문으로 하나 들어볼게요, 쌤이.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편지를 썼어. 근데 뭐에 대한 편지를 썼냐? 파티에 대한 편지를 써줬다. 하고 이제 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무조건 아이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원래 전치사 for의 의미가 뭐예요? 뭐뭐를? 위에. 그렇지. 그럼 우리 한번 뒤에까지 해석해볼게. 왜냐면 셀리가 파티에 못 왔대. 자, 한번 생각해봐. 파티를 못 왔어. 그래서 파티가 어땠는지 막 구구절절 막 설명해주는 편지를 썼는데, 이런 의미일 때는 셀리에게 편지를 써준 걸까? 아니면 셀리를 위해서 써준 걸까? 셀리를 위에. 그니까 지금은 for 쓴 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write면 무조건 주지, 이런 게 아니라, 의미를 판단해서 지금 얘가 에게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나온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누구에게 썼는지 그 대상을 밝히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썼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밝히는 거면은 진짜 뭔가를 위해 어떤 목적, 어떤 이유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for 쓴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듯이 해석도 안 하고 무조건 동사랑 전치사의 짝꿍만 보면 안 된다. 해석까지 해서 지금은 뭐뭐를 위해로 나온 게 맞네? 그러면 for를 쓰는 게 맞아. 이렇게 냅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치밀하고 면밀하게 문제를 해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워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아무리 우리 시험 문제가 4형식 문법으로 출제돼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문장은 구문 분석을 필수적으로 해주셔라. 왜? 4형식을 묻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쌤이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뭐 간목이 됐건 직목이 됐건 그냥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를 쓰고 싶다. 뭐 he나 she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쓰고 싶어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 쓰고 싶어. 그럼 당연히 무슨 격으로 써야 돼?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사람 가리키는 대명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칭 대명사 종류 누구 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뭐 있어? 내가? 사람 가리키는 거. he도 있고 또 she도 있고 또 they도 있고 그거 같은 실이잖아. we도 있고 또 I도 있고 또 그치. 또 누구 있어? you가 있죠. 이런 애들이 인칭 대명사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쌤이 지금 쓴 요 인칭 대명사들 있지. he, she, they, we, I, you. 얘네들은 지금 쓴 대명사들은 문장 내에서 누구 자리에 위치할 때 쓸 수 있는 모양이야.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쓴 애들은 전부 다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면 주격이고 목적어 자리면 목적격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 가리키는 대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고 싶어? 그럼 목적격으로 써야 돼. 한마디로 그는 이란 주격을 그를 또는 그에게 한마디로 목적격을 바꾸려면 뭘로 써야 돼요? he의 목적격이 뭘까? him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 헷갈려. his는 그의란 뜻이거든. 얘가 목적격이야. 그를 또는 그에게. 자 그럼 she의 목적격은 누굴까? 뭐죠? 쉼이라는 말이 있어? her이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혼선이 온다니까요. they의 목적격은 뭘까요? 그들을에 해당하는 목적격 뭐야? them. their 아닙니다. their은 그들의란 뜻이에요. 이런 거 보세요. 자, 위의 목적격은 우리를 하려면 그렇지. our 아닙니다. our도 소유격이죠. 우리의란 뜻으로. I의 목적격은요? 진짜? me죠. 나를 하려면 me가 돼야지. 그러면 너를에 해당하는 인칭대명사는 뭐죠? you의 목적격은 뭐야? you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거 봐. 은근 물어보면 헷갈려 하잖아.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목적어 자리면 당연히 목적격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을 소유격이랑 혼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다. 바로 무엇이냐? 만약에 얘들아. 디오 자리 한마디로 을르에 해당하는 디오 자리에 그냥 명사가 아니라 it이라든지 that 같은 무슨 명사 이런 애들 무슨 명사라 해? 무슨 명사라 해? 뜻은 뭔데? 지시대명사. 그치, 대명사. 사람 가리키는 대명사 말고 이렇게 뭔가 사물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지칭하는 이런 대명사들이 만약에 디오야? 그러면은 사형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몇 형식으로 전환해서 써야 된다? 3형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드시. 디오가 이런 대명사면 4형식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얘도 예문을 들면 자, 구문석해보자. 야, 내가 있잖아. 사줬어. 그에게 그것을 사줬어. 해석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고 사형식이라는 걸 알았어. 어라라라라. 근데 디오 자리에 그것을이라는 대명사가 왔네. 그럼 우리 사형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틀린 거다. 그럼 이렇게 대명사가 디오일 때는 무조건 사명식으로 바꿔 써야 된다. 그래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는 깔고 사명식으로 바꿔 쓰기까지 하셔야지. 완성문을 도희가 얘기해볼까? She bought. 자, she는 없습니다. 지금 문장에. I bought that for him. 그렇지.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 된다. 왜? 사명식으로 썼으니까. 내가 사줬다. 그것을 디오가 먼저 오고 전명구로 빠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냥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순서 맞췄네? 그럼 무조건 맞아. 하면 안 된다. 혹시 대명사가 직접 목적어는 아니야? 그러면 사형식은 안 되는데 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은 겹치는 문법 포인트 2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지금 2개 정리하면서 내가 살짝 혼선이었던 것 또는 뜻을 제대로 외우지 않았던 표현들 카드에 먼저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분) 조금 넘게 드릴게요. 동희 여기에서 틀린 것도 적었어? 그럼 동희가 자 우리 이제 순서 나눌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동희기는 우선 요거 보고 카드 틀린 것까지 한번 적어주고 그리고 일단 숙제로 풀어온 거 채점할 거야. 그리고 숙제에서 틀린 거를 1차적으로 교재에 먼저 고치고 있으세요. 오케이?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우리 강원중 친구들은 이어서 남은 문법 포인트 2개도 이외독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 넘길게요. 세 번째 문법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내용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바로 빈칭 주어 it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거는 진짜 뭐 바로 마인드 매핑해서 끝내버릴게. 자, it. 좀 아래쪽에 적용되겠죠? 요 it이라는 애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데부터 빠르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목에 쓰여있듯이 비인칭 주어가 있겠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기저야. 비인칭의 반대인 뭐가 있겠어? 인칭 대명사 있는 거예요. 이것만 사실 구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자. 비인칭 주어. 뭔가 특별하게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지칭하지 않을 비자,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비인칭 주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일단은 요 it이라는 애가 뜻이 있다, 없다. 비인칭일 때는 뜻이 없다. 그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인칭 주어 선생님, 그러면 사람 지칭하는 게 아니면 대체 뭐를 지칭하는 표현인가요? 주로 이런 내용을 서술하는 문장일 때 주어 자리에 비인칭 주어 it을 쓰죠.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기서. 시간이나 또는 수민아. 또. 오케이, 날짜 좋아요. 또 기서야. 날씨 좋습니다. 또 수민이. 오케이, 거리 좋습니다. 맞아요. 밝기, 어둡기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내용 나오면은 이제 비인칭 주어 이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지칭하는 게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바로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진짜로 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가리키는 대상이 어디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다? 앞에 나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이세 역할을 구분해주세요. 자,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아, 첫 번째는 어떤 이시야? 어떤 내용을 품고 있길래? 거리? 해석을 해볼까? 얼마나 오래 take 걸리나요? 이때의 take는 가지다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야. 얼마나 걸려요? To get to the station. 그 역까지 가는데, 그럼 얘는 정확히 비인칭 주어 중에서도 어떤 내용일까요?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소요 시간을 묻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걸려요니까. 두 번째. It's my expensive bag. 요거는 기서야 어떤 이시야? 그치, 인칭되면서 왜? 그것은 내 비싼 가방이 하고 정확히 지칭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인칭조 2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치요? 자, 이제 4번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4번 문법 포인트부터 조금 내용 많아질 겁니다. 동의기회 116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아닌가요? 맞죠? 아니 그거 이미 채점돼 있는데. 그럼 그 뒤에 프론트 채점. 자, 요거 아마 다음 장에 적어야 될 수도 부족한 것보다 낫지 않을까? 혹시라도 칸이 부족할까봐.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 역시나 또 강조드렸습니다. 뭐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이 시험범이다 라고 해도 절대로 부사적 역할만 시험 문제에 내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꽤 있거든요. 부사 말고 또 기서야 누구 역할 하기도 해? 명사로 더 있어. 총 3개 역할에. 그럼 그 3개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 반드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빠르게 한번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요 to라는 녀석의 역할부터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to 나온다고 무조건 투부정사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클카에서 했지만 to의 역할 총 2개가 되겠습니다. 어떤 to와 어떤 to 있죠? 그죠? 전치사 to와 뭔 to 우리가 배우는 부부정사 to가 있더라. 이거부터 구분하고 들어가세요. 무조건 to 보인다고 다 투부정사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구분해요? 뭐 어떻게 구분하기? 뒤에 뭐 오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전치사 to면 당연히 to 뒤에 기소에 뭐 온다는 소리야? 명사 온다는 거고, 부정사 to는 당연히 to 뒤에 숨니다. 뭐 온다는 것이냐?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판별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고 이제 맞더니 선생님 진짜 to 부정사가 맞아요.
하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모양을 봐야 돼. 뭘 봐요? 투부정사는 to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꼭 보셔야 되겠고요. ing 붙으면 안 돼요. ed 붙어도 안 돼요. ses 붙어도 안 돼요. 그리고 부정형도 봐야 되겠는데요.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기사에 어떻게 생겼을까? 나시나 내보거나 투부정사 앞에 와 뒤에 와? 그렇지, 앞에 온다. 이거 부정어 위치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없죠? 투부정사 앞에 온다라는 거 반드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뭐요? 투부정사의 명사 역할 갑니다. 우리 정말 지겹도록 많이 했는데요. 명사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 내에서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어 자리라 하면 위치적으로는 어디야? 맨 앞이 되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하는 것? 은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단수 취급한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 목적어 자리입니다. 수민아, 목적어 자리라 하면 위치적으로 어디일까? 아우, 잘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 뭐하는 것? 그렇지. 자, 기서야, 보어 자리는 위치적으로 어디 있어요? 그렇죠. 비동사 뒤고요. 해석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치, 뭐하는 것? 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한 게 투부정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방법은 위치만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석까지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꼭 살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 그리고 이 막 투부정사에 딱 밑줄을 쳐놓고 막 역할 무슨 역할일까요?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나는 해석도 안 하고 위치만 보고 투부정사의 역할을 구분해낼 거야. 막 이런 마음가짐을 먹어. 해석도 안 해봐. 맨 앞이네? 아, 무조건 주어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한번 해석을 해보자. To become healthy, I will exercise. 난 운동할 거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럼 얘는 명사 역할이 아니라 누구 역할이야? 부사 역할이잖아. 그니까 뭐 위치만 보고 맨 앞이니까 주어 역할, 그럼 명사 역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야? 쌤이 얘기했듯이 투부정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려면 위치와 해석법을 둘 다 살펴라 해요. 지금처럼 오류가 나지 않도록.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다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나와도 어쨌든 포커스는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는 조금 라이트하게 내용 가져가도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도 한데 근데 애초에 형용사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뭐야? 기사. 그죠? 그럼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똑같이 명사를 꾸민다는 거야? 그럼 위치적으로는 어디에 나와야 되겠어? 명사? 앞이야, 뒤야? 앞일까, 뒤일까? 뒤에 나오죠. 해석 어떻게 할 거야? 형용사처럼 꾸며주듯이 해야 돼. 그러니까 수민은 어떻게 해석할래? 뭐뭐? 할 또는 하는. 끝이에요. 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게 형용사 역할 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예문 하나 적어줍시다 우리. 위치도 보고 해석도 봐야 된다습니다. 투부정사 역할을 구분하시기 위해서는요. 가볼게. 그들은 원했다. 약간의 음식을 to bring Sally. 일단 명사 뒤야. 오호. 그럼 형용사 확률이 좀 높긴 높아. 하지만 해석도 봐야 돼.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들은 원했습니다. 셀리에게 갖다 줄 약간의 음식을요. 그럼 얘는 진짜 뭐뭐 해줄 이라는 의미로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투부정사 역할 중에서도 형용사 역할 인정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 해줄 이렇게 되니까. 을같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요.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일 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라고 대표적인 애든 얘기를 잘하는데 그 애 외에 다른 경우를 우리가 제대로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투부정사가 부사적 역할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어떤 의미죠?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는 그 투부정사죠. 나의 목표나 목적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인데 요 의미일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투부정사 표현도 있어. 기사야 누굴까? 또는 그렇지. 그리고 그럼 반대로 얘들아 뭐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안 하기 위해서 부정할 거면 똑같이 in order not to, so as not to 수 앞에 not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1번 경우 말고 2, 3, 4번 경우도 반드시 외워야 된다 해서 쌤이 자 근데 기서야 애초에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동사나 형용사나 같은 부사끼리 꾸밀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요 놈이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뭐뭐 하기에는 맞아. 뭐뭐 하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죠. 그럼 당연히 위치적으로도 형용사 뒤에 오겠죠. 예를 들어서 heavy, to move. heavy가 일단 무거운이란 형용사야.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 그럼 해석해봐. 옮기기에 무겁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되네요. 실제로 형용사 꾸며주네요. 그니까 얘 부사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수민아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 뭐뭐 해서 맞아. 뭐의 원인입니까? 오케이.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ad to say goodbye. 일단 sad, 슬퍼. 똑같이 형용사야. 감정을 나타내주는. 근데 왜 슬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서 슬프다. 작별 인사를 해서 슬프다. 감정의 원인. 근데 심지어 어차피 얘도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 꾸미는 거니까 똑같은 부사는 똑같아. 그리고 마지막 4번째를 많이들 까먹는데 혹시 기서 기억날까? 어떤 의미를 가진 투부정사도 부사 역할일까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지 이게? 결과. 즉 투부정사 앞쪽에는 원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해당 투부정사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다. 쌤이 얘는 되게 대표적인 예문 그냥 딱 하나 외우라 했지?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이어져요? 이런 거죠. She grew up to be a teacher. 그러니까 쌤이 지금 요 경우 같이 위치만 보고 투부정사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주어, 동사. 그럼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겠네요. 그럼 이제 명사 역할 이런다는 거야. 근데 해석까지 봐야 돼, 우리는. 수민아, 요거 해석해 볼래? 그녀는 되기 위해 살았다. 그건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돼? 그녀는 그렇지,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다. 그럼 자란 게 원인인 거고 선생님이 된 게 결과잖아요. 이렇게 뭔가 시간의 흐름,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그럼 얘는 지금 결과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도 부사 역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ow up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그래서 얘도 부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거의 결과의 투부정사 그럼 거의 grow up 뒤에 나와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꼭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역할 구분하는 게 키포인트니까 위치와 해석법을 둘 다 보셔야 된다.
혹시 카드에 까먹었던 내용 또는 오늘 단어 테스트, 문법 테스트에서 틀렸던 내용 카드에 적는 거 마무리해 주시고. 동의 다 붙였어? 응. 쌤이 동의가 저번에 봤던 테스트 총 2개 있는데 그거 줄 거야. 지금 요거 오답 고칠 수 있을 만치만 붙여봐. 알았지? 걔는 이따 피드백 때 불러서 쌤이랑 점검할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푸니까 오답이 나지. 흔적을 빨리 정확히 찾. 고칠 거 고치고 하면서 알지. 이거 봐. 이거 불과 며칠 풀면 돼. 오답 이러면 안 되지. 자, 작성 완료되었다면요. 우리 가원중 친구들 지금 서로 교재 바꿔서 숙제 채점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순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과제를 이번에 새롭게 풀어와서 채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채점을 받아서 1차로 고쳐온 문제들이 있잖아. 그지? 그 1차 오답 해온 부분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또는 얘 감으로 찍었는데 우연히 맞아서 정확하게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별표 표시를 해서 이따가 피드백 시간에 갖고 나오시면 이 문제들 위주로 같이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카드 오늘 거 작성한 거 바탕으로 암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순서 일단 지키도록 할 거고요. 동의기는 우선은 숙제한 교재 가지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